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오늘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9%대 폭락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저항을 맞고 오늘 강한 하락이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걱정이 정말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나왔죠. 그동안 잘 유지를 해주던 이 맥점 분봉이 오늘은 결국 이탈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경고를 해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 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지금 이 대우건설의 온전한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은 일정한 관리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대우건설에 엄청난 큰 악재가 터진 게 아니고 대우건설만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자, 관련 대형 ETF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모든 돈들을 블랙홀 같이 현재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심각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을 포함한 타 업종들은 지금 순식간에 수급 가뭄 현상이 반대로 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세력들이 딱 지켜줘야 할 자리에서 방어적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질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깨짐이라는 게 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터진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그 환경, 일시적인 무너짐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세력들의 교묘한 이 페이크성 하락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반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의도치 않게 이탈을 보여준 이 대우건설, 현재 시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며 올라가야 할 추세를 다시 유지하려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대우건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대우건설은 제가 15,000원일 때부터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런데 이 기준선이 이탈이 되고 이제 엑시트를 하고 지금은 어떤 거냐면 눌림을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 지금 재매수를 한 상태에서죠. 그리고 나서 지금 포지션을 본 상황입니다. 이 다음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근데 오늘 아주 특이사항이 하나 발생한 겁니다. 뭐죠? 제가 어제도 이 전략을 남겨드렸을 때 지금은 맥점 분봉이 이렇게 올라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탈이 되면 안 된다고요. 깨지면 뭐라고요? 자, 리스크를 우리가 일부 관리를 하긴 해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비중을 일단 뭐 대응대로 해야 되니까 일부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예요, 일부. 왜냐면 우리가 이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요.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기대했었던 바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온 자리가 이제 아닌 거죠. 지금 이제 깨졌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비추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추세가.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주식에서는 방향성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 상승 뭐 이런 자리 되겠죠.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 그래서 이 구간마다 매매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우리가 맥점 분봉 돌파를 하면 어때요? 타고 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엑시트를 하는 거잖아요. 조정에서는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계속 보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돌파가 나면 매수인데 이렇게 올려 쳐야 될 자리에서 이 치는 게 안 나고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우리가 잘 사왔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근데 전량을 다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 주식을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보통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돼버리면은 전부 다 던지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팔게 되면 항상 이 바닥권에서 팔고 뭐 사게 되면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론,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는 일단 철저하게 매수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맥점에서 매수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저는 다시 또 매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전략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우리의 뭐 개인적인 감정, 시장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걸 절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머리로 한다기보다 오히려 짜여진 이 전략대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탈이 알리는 신호는 딱 하나죠. 현재 구간에서는 말한 대로 가파른 반등이 아니라 일단은 박스다. 행보. 자, 그럼 박스에서 어떻게 거래하냐? 거래 많이 해보셨죠? 박스권의 핵심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죠. 이 하단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깨짐이 나왔는데 여기가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역헤드가 나오는 거예요, 역헤드가. 그 자리가 이 일봉상이 보는 맥점 밴드라는 거죠. 이 밴드가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관리를 할 때 깨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악착같이 물량을 받아대는 어떻게 보면 핵심 방어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종목들마다 맥점 밴드에서는 물량을 모아가자라고 하죠. 모아가자. 여기서 이제 밴드마저 이탈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자리가 지켜지게 되면은 그럼 엉덩이 무겁게 홀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비추세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 비추세 구간은 그러니까 빠르게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또 돌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자리 위로 올라오려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세와 그리고 여기서는 누르는 매도세가 다시 한번 또 공방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죠. 비추세.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좀 더 필요해졌다. 시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테스트와 그리고 고점을 테스트한 이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다음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방향 또한 뭐 기업에 가진 뭐 내재 가치나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주식시장은 뭐 내재 가치 하나만 가지고 가진 않아요. 수급, 거래량, 뭐 시장의 거시적인 상황, 뭐 세력들의 평단과 뭐 분위기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딱 맞물렸을 때 비로소 그 방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아무리 내재 가치가 좋다고 해서 주가는 혼자 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만약 제가 말한 대로 이 맥점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의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자, 가장 베스트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는 바로 대한전선 같은 스타일이에요. 강한 상승 뒤에 조정 나왔지만 정확하게 이 맥점 밴드에서 박스를 그리다가, 지루한 박스를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노려봐야 될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지루해서 다 떨어져 나갔지만 결국 세력들은 밴드를 지키고 그 다음에 2차 랠리를 이어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건설 역시 이 베스트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뭐 이걸 이제 머릿속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그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바로 빠른 반등이 나오는 거겠죠. 내일 회복을 해주면서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환을 해주는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 이제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하냐 마냐, 이게 이제 결국 실력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우리 기술 같이 흘러가는 스타일입니다. 급등을 했던 주가가 제가 말한 대로 맥점 라인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의 박스, 그러니까 비추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극점,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여줘야 될 그 위치에서 바로 반대의 흐름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되면서. 자, 그러니까 매집 밴드에서 매집을 하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중 축소 및 이 리스크 관리를 바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유지를 하는 데까지 유지를 하고 방향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대 방향이 나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짚어드린 대로 만약에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탈이 됐을 땐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짚어드린 대로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게 될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죠? 바로 매수의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맥점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만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근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밴드가 조그마한 각도라는 게 생깁니다. 각도. 즉 밴드 하단 자리에서 이제 철저하게 매수를 해두면 정말 진짜로 이 저점이 깨지기 직전에 최적의 타이밍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각도만 생겨도 여기서 매수를 하면 깨지고 판다고 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령 깨지고 대응을 하더라도 손실률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이탈이 돼서 이제 A, B, C 파동이죠. 조정파 A, B, C 이의 형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 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파란 밴드 라인대에서 그죠?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이 밴드대에서 다시 재매집을 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상승 때, 그러니까 하락 때, 횡보 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거래를 하는지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우건설의 방향성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맥점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조정 역시도 좀 다시 한번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이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제가 말한 대로 이 맥점 분봉을 돌파할 때 하나의 갭이 발생하면서 일단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저점 라인 때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가속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삼성전자와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타 종목들의 수급 감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 페이크라고 하면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역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빠른 회복을 해주면 추세에 대한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전 여전히 이 맥점을 그러니까 매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응을 해도 깨지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이제 차트를 째려보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반대로 맥점에서 이탈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맥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보는 과열 밴드에서 과열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에서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